민법에서 기본적인 걸 정리하고 그 다음에 군법으로 넘어가는 건데 안에서만 해야지 뭐, 그죠? 자, 또 보자. 아, 그랬어? 그럼 군법 교수 책임이야. 내가 할게. 자, 이번 시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자료 보면 몇 페이지? 5페이지. 4번 법의 체계 하고 나오죠? 자, 지금 글씨가 조금 작은데 여러분들 자료 다 가지고 계시죠? 그 자료 있는 거 보면서 이렇게 그냥 설명 들으세요. 자, 두 번째가 뭐다? 법의 체계. 자, 법의 체계라는 건 법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느냐? 처음부터 법이라는 게 있죠. 법. 원래 법자가 어떻게 쓴 거죠? 사물수변에 갈 것자예요. 그러니까 이거 점 이렇게 찍은 거 있죠?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물수자입니다. 원래 물수자를 이렇게 점점 3개를 찍어. 그 다음에 이건 무슨 자죠? 플러스 이거거든. 갈 것자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것. 이게 법이래요. 배우셨나? 아, 그렇게 설명 안 들으셨어? 법은 물이 흘러가는 거랍니다. 다시 말하면 법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잖아. 그 문제 분쟁을 해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사람이 혼자 살아면 법이라는 거 필요 없어요. 지가 어떻게 살든지 간섭할 사람이 없잖아. 근데 사회, 공동체, 국가라는 이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같이 모여 살으려면 서로 간에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는 얘기죠.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만든 게 뭐다?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같이 살다 보면 반드시 뭐가 생긴다?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 중에 첫 번째는 뭐 있죠? 옥상에 올라가서 맞짱 뜨면 됩니다. 그죠? 가지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사생결단 내리자. 그래서 때려가지고 그냥 눕혀버리면 돼. 상대방 때려 눕혀버리면 돼. 그럼 뭐죠? 그건 인간의 세계입니까? 그건 양육강식의 세계입니까? 예, 그거는 동물의 세계죠. 그건 인간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들끼리는 그렇게 무력을 하지 말고 뭐자? 우리가 법이라는 체계를 만들어서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끼리 분쟁을 자연스럽게 해결하자.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분쟁을 해결하자. 그게 뭐다? 바로 법이 물이 흘러가듯이 어떤 분쟁을 그 순리대로 해결하자. 그게 법이에요. 근데 법은 뭐뭐로 나눠지죠? 문서화되어 있는 무슨 법이 있다? 성문법. 문서화되지 않은 무슨 법이 있다? 불문법. 성문법과 불문법, 이렇게 법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불문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관습법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공법에서는 관계없습니다. 민법으로 넘어가셔서 뭐 거기서 공부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뭐만 공부하자? 성문법만 공부합니다. 그럼 성문법은 다시 뭘로 갈라질까요? 크게 4가지만 정리합니다. 뭐 복잡하게 정리할 거 없어. 문서화되어 있는 법 중에 가장 꼭대기에 무슨 법이 있다? 헌법. 헌법보다 높은 법 없습니다. 헌법이 최상위법입니다. 헌법에 위반되면 뭐라죠? 우의헌결정. 이번에 뭐 우연 신청했잖아. 그러니까 우의헌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헌법에 위반되면 안 된다. 헌법 밑에 뭐가 있다? 법률. 법률 밑에 뭐가 있다? 명령. 명령 밑에 뭐가 있다? 초래. 초래. 이렇게 4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것도 의계질서를 갖습니다. 밑에 있는 하위법은 위에 있는 상위법에 위반돼서는 아니 된다라는 위계질서를 갖춥니다. 아셨죠? 자, 그럼 제일 위에 무슨 법? 헌법. 밑에 무슨 법? 법률. 법률이 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첫 번째는 누구의 의결을 해야 된다? 국회.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지만 법률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을 만드는 자들이 누구죠? 예, 맨날 쌈박질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법률을 만들었지. 저 여의도에서 싸우고 계신 분들, 바로 뭐 하는 사람들? 국회의원. 이분들이 바로 법률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법률을 걔들이 만들었다고 그게 법률일까? 아닙니다. 그건 법률안이라고 합니다. 법률이 아니라 법률안. 그래서 본회의를 통과해가지고 다시 행정부로 이송을 시킵니다. 그럼 행정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대통령이 그걸 통과시킬 건지 말 건지, 공포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비로소 공포를 해야, 누가? 대통령이 그걸 뭐 해야 됩니까? 공포라는 걸 해야, 공포라는 걸 해야 비로소 뭐가 된다? 법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 의견만 거쳐가지고는 법률안이라고 하고, 그게 통과돼가지고 대통령의 공포까지 해야 법률이 되더라. 아셨죠? 자, 그런데 결국 법률은 누가 만드는 거야?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겁니다. 다만 조심할 건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은 뭘 만드는 거다? 법률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법하고 법률하고 어떤 게 더 넓은 개념이야?
법이 더 넓은 개념이에요. 법이 월등하게 넓은 개념입니다. 법 속에 일부가 뭐다? 법률일 뿐입니다. 아셨죠? 법 속에 법률이 들어있다.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법하고 법률하고 구분하고 사셨습니까? 그게 그거로 알고 사셨습니까? 그게 그걸 알고 사셨잖아. 앞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률 구분된다. 어떤 게 훨씬 더 넓은 개념이다? 법.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 일종의 법률이라는 것. 그 중에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됐죠? 자, 법률 밑에 뭐가 있답니까? 명령. 그럼 이놈은 명령이라는 걸 봤더니 거기 뭐라 써있죠? 대통령령. 또 하나 뭐라 써있습니까? 총리령. 또 하나 부령 있죠. 그래서 총리령은 국무총리가 만드는 법이거든요. 그건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국무총리가 만드는 건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만 한다? 대통령이 만드는 법을 대통령령. 부가 뭐죠? 행정 무슨 부. 아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이렇게 부 있죠? 바로 장관들이 만드는 법. 그걸 뭐라고 부른다? 부령. 그래서 대통령이 만드는 법은 대통령령. 장관이 만드는 건 부령. 그중에 어떤 장관이 만드냐에 따라서 그 앞에다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정해집니다. 아셨죠? 자, 근데 이거 왜 만들어질까 이게? 이런 게 왜 필요할까요? 자, 명령이라는 걸 합쳐서 명령이란 대통령이나 부령 같은 걸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자, 우리 첫 번째 시험범에 들어간 게 뭐 있었죠? 국토의 계획 및 운영하는 법률 있었죠? 요거 법률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만들까?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이런 식으로 법 조문 형식으로 만든다 그래요. 조문 몇 조? 제1조, 제2조, 제3조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쭉 내려가서 제144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범에 들어가는 첫 번째 법률 국토의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들어가 보면 조문이 몇 개로 나온다? 144개 조문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속에 들어가 보면 이 속에 이제 내용들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간중간에 무슨 말이 나오더냐? 이러이러이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는 말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이러이러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또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라는 말이 곳곳에 들어있습니다. 한 군데 들어있는 게 한두 군데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한 대통령으로 정한다는 건 100개가 넘고 이 국토교통부령은 한 30몇 개가 들어있습니다. 정확하게 한 30여 개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 속에 이 어디 속에 법률 속에 이 법률이죠. 법률 속에 들어가 봤더니 그 속에 이러이러한 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이러한 건 국토교통부로 정한다. 말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걸까? 이게 말뜻이 뭘까? 자, 법률을 만들면서 어떤 국민들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시시콜콜한 것까지 또는 자주 개정할 것까지 법률로 만들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법률에다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집어넣었다가는 국회라는 게 그렇게 쉽게 열립니까? 쌈박질 했다가 하면 놀죠. 제가 국회에서 보장을 할 때 6개월을 놀아본 적이 있습니다. 국민한테 세금을 꼬박꼬박 매달 받아 처먹으면서 제 얘기한 거야. 제가 보장관으로서 저도 세금 저 받잖아요. 그죠? 사급 공무원 되오니까 연봉이 셉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받으면서 6개월 동안 일 안 하고 논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신문이나 뒤적뒤적거리다가 그죠? 점심 먹고 나서 그냥 바둑이나 한판 두다가 그러다가 이제 저녁 6시 되면 퇴근하는 겁니다. 왜? 국회가 열려야 무슨 일을 만들든지 하지. 법률을 검토하지. 안 열리잖아. 몇 개월 노른지 아십니까? 6개월을 놀아본 적이 있습니다. 요새 6개월 놀았다간 뒤집어질 거야.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거 다 반세였습니다. 싸우다가 기분 나쁘죠? 안 해. 국회 안 엽니다. 그럼 우리는 좋은 거야. 안 열었으니까 편하고 좋지. 그렇게 노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들이 법률을 만들면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빨리 개정해야 돼. 개정하려고 했더니 국회가 열려야 개정을 하지. 그럼 개정을 못하면 법이 현실에 안 맞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이와 같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나 또는 자주 개정할 내용까지 굳이 법률에다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다 집어넣는다는 건 바람직한 게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떡하자는 얘기야? 그런 구체적인 내용 또는 자주 개정할 내용은 법률로 만들지 말고 누구한테 위임을 해서 대통령한테 위임해. 야, 이러이러한 세부적인 건 어차피 법률을 집행할 자가 누구니까? 행정부니까. 결국 행정부의 수반이 누구죠?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네가 이런 세부적인 네가 만들어서 네가 알아서 시행해. 국회에서 거기까지는 간섭 안 할 테니까 너한테 위임해 줄게. 법률에 위임을 받아서 대통령이 만드는 법,
법률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이 만드는 법, 그걸 뭐라 부른다? 대통령령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건, 야, 대통령 네가 만들어, 이런 것도 네가 만들어, 대통령한테 위임해 줬습니다. 그게 100개가 넘는다는 얘기죠. 또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굳이 대통령까지 올라갈 것도 없어. 야, 국토와 관련된 책임자가 누구야? 국토교통부장 있잖아. 야, 국장 네가 만들어, 이건 세부적인 건 네가 만들어도 돼 라고 국장한테 위임해가지고 국토교통부장이 만드는 법,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할 건, 대통령이 법을 만든다 그랬더니 이해를 못해. 법은 국회에서 만들지 왜 대통령이 만듭니까? 이렇게 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국회에서 만드는 건 법 중에서도 법률을 만드는 거지, 꼭 국회에서만 법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편견을 깨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만들 수 있어. 대통령도 법을 만들 수 있고 장관들도 법을 만들 수 있더라.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되고, 그때 대통령이나 장관이 만드는 법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 명령이라고 부른다. 그게 명령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때 명령이라는 게, 야, 이거 해, 저거 해, 이런 명령이 아니에요. 법의 일종으로서 명령이라는 게 있더라.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으로 정한다가 100개가 넘는다 그랬죠. 그럼 이제 누가 만들어야 돼? 그 세부적인 걸 대통령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대통령이 만든 그 세부적인 내용이 어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어디 찾아보면 있을까? 이제 그게 문제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어딘가 들어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게 무슨 법? 국토의 계미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밑에 가보면, 그 법률 밑에 보면 뭐가 있다냐? 국토의 계미 이용에 관한 법률, 뭐라고 있는지 아십니까? 시행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 국토의 계미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는 게 그 법률 밑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걸 어디 있을까? 국토의 계미 이용에 관한 법률, 뭐가 있을까? 시행주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 시행주칙. 그래서 어디를 봤더니 국토의 계미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 한번 인터넷 치고 법제처 들어가서 치고 들어가 보면요, 법률 바로 밑에 뭐가 뜬다? 국토의 계미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미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렇게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세 가지가 뜨더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료에 써있죠? 시행규칙이라고 써있죠? 뭐 있다? 법률 밑에 시행령 밑에 시행규칙, 이렇게 세 가지가 나란히 떠다니죠. 이때 시행령이라는 게 바로 뭐다? 시행령이 이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세부적인 내용은 어디 찾아봐라? 시행령이라는, 거기 들어가 보면 법률 제 몇 조에서 말하는 대통령을 정한다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고, 그 대통령이 세부적인 내용을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시행령 속에다 집어넣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또 이러이러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랬죠? 이거 찾고 싶으면 어디 찾아보면 돼? 국토의 계미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라는 걸 찾아보면 그 속에 국토교통부를 용어로 정한다는 그 세부적인 내용이 요 속에 다 들어있더라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그럼 우리 시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자, 아까 국토의 계미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험 범위라고 그랬죠? 144개 조문으로 돼 있죠? 요 시행령은 몇 개로 돼 있다나? 134개 조문으로 돼 있어. 요 시행령 속에 들어가 보면 시행규칙은 37개 조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험 범위는 다입니다. 법률 144개 조문, 시행령 속에 들어있는 134개 조문, 시행규칙에 들어있는 37개 조문. 이게 우리 국토의 계미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시험범위는 법률만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이 법률만 보는 게 아니라 뭐까지 본다? 명령까지도 우리 시험범위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법률에 있는 요 소형만 아니라 요 대통령으로 정한다, 국토에 들어가는 이 세부적인 사항도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이해됩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법률과 명령까지 시험범위에 들어가는데 이걸 합쳐서 뭐라 부른다? 법률과 명령을 합하면 뭐가 될까요? 법률 플러스 명령. 뭐라 부른다? 예. 합쳐서 뭐라 부른다? 요거요. 이렇게 읽는 거야. 이렇게 합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뭐가 됐죠? 법령이라 부른다. 이걸 법령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시험 문제. 국토의 계미 이용에 관한 법률상 무엇에 관한 내용이다. 이 중 옳은 것 틀린 것 이렇게 안 내고, 그렇게 안 내고, 국토의 계미 이용에 관한 법령상, 법률상 이렇게 안 내고 뭐란다?
법령상 무엇에 관한 내용이다. 이 중 옳은 것, 틀린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낸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올해 여러분들 31회 때 이번 시험 문제 난 게 이게 진짜 부동산 공법 시험 문제 원본입니다. 원본이라고 하면 안 되지. 복사했으니까 4분이야. 예, 그대로 복사한 겁니다. 여기 첫 번째 41번. 국토위계 및 응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법률상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 한다? 법령상.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는 거죠? 시험 문제를 내는데 5개 지문으로 나죠? 1번, 2번, 3번, 4번, 5. 5개 중에 옳은 걸 고르라. 이렇게 시험 문제 내죠? 그걸 오지선다라고 하는데 이 오지선다 중에서 어떻게 고르라는 얘기야? 법률 144개 있는 데서 지문도 여기 5개 지문에 넣을 것이고 시행령에 있는 것도 넣을 것이고 시행규칙에 있는 것도 낼 테니까 그 5개 지문은 법률에도 있는 거, 시행령에도 있는 거, 시행규칙에 있는 것도 낼 테니까 그 중에 알아서 옳은 걸 골라라, 틀린 걸 골라라 이렇게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시험 문제를 법률이라고 내지 않고 법령이라고 표현한다. 아셨죠? 그럼 무슨 법도 마찬가지야. 도시개발법도 도시개발법령상 이렇게 표현하고 정비법도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령상, 건축법령상, 주택법령상, 그다음에 농지법령상 문제는 다 그렇게 냅니다. 아셨죠?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 그것까지가 요거. 자, 그런데 문제는 법률하고 명령까지만 우리 시험법입니다. 법령, 요까지만 시험법입니다. 근데 뭐도 있더냐?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례가 뭘까요? 조례. 조례란 한마디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 이렇게 정리합니다. 누가 만드는 거?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 아까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아까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합쳐서 시도지사들. 기초단체 합쳐서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이따 그랬죠? 바로 그 자들이 만드는 법. 그걸 뭐라 부른다? 그걸 조례라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조례는 왜 필요할까요? 조례는 모든 법률과 명령은 원칙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원칙이라 그래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럼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어디만 적용될까? 수도권만 정비하는 걸까? 서울, 인천, 경기 세 군데를 수도권을 해야 그래요. 어디? 서울, 인천, 경기.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수도권이란 말이 나오는데 수도권이 어딘지도 모르고 있어. 안 돼요. 서울, 경기, 인천 셋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 수도권이라고 하고 이 수도권에 관련된 법이 무슨 법이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그건 수도권만 적용돼. 그러나 그렇게 특정 지역을 지정하지 않는 한 법률하고 명령은 원칙적으로 뭐 한다? 전국을 다 대상으로 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을 만들면서 이 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이거는 전국을 동일하게 적용될 내용이 아니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필요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도시가 발달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농사만 발달한 그런 지역도 있겠죠. 아직 농사만 주로 짓는죠. 또 어디는 평야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디는 산악 지역이 더 많은 데가 있고 그러면 그 지역마다 특성이 조금씩 다르잖아. 그걸 전국을 휘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바람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하자는 얘기야? 니들 지역에서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니들 특성에 맞도록 너희들이 알아서 만들어라고 또 위임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뭐라 부른다? 조례가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만든 건 뭐가 될까? 서울특별시조례. 인천광역시장이 만든 건 인천광역시조례. 그럼 여기 또 여기는 자치구죠?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만든다 했으니까 여기도 강서구도 조례 만들까 안 만들까? 만들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니까. 자치단체 맞죠? 그래서 강서구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 조례가 있고 강서조례가 있고 이 조례가 둘로 또 나눠져. 그럼 위계질서가 있다 그랬으니까 어떤 게 상위법이야? 서울특별시 조례가 강서구 조례보다는 상위법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조례에 어긋나게 강서구 조례를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조례는 자기 상위법인 대통령이나 불령 있었죠? 이거에 위반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법률에 위반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위법에 맞도록 법은 체계를 갖춰서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을 뭐란다? 조례.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시 의원들 있고 여기 강서구 의원들 있잖아. 그 의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야? 원래 조례 만드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뭐 만드는 자들이고 법률을 만드는 자고 서울특별시장 시의원 그다음에 강서구의원, 시의원, 구의원 그분들은 뭐 만드는 사람이다?
조례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심의해가지고 통과시키죠. 그럼 서울특별시장이 공포하면 서울특별시 조례가 되는 거고, 여기 강서구청장이 공포하면 강서구 조례가 된다. 아셨죠? 근데 그 조례는 해당 지역에서만 적용됩니다. 서울특별시 조례는 어디서만 적용된다? 서울특별시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경기도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강서구 조례는 강서구에서 씁니다. 아셨죠? 그거 영등포 가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할 때는 우리 시험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법률하고 명령까지만 시험범위라 그랬죠? 조례는 시험범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랬어. 조례까지는 시험 안 냅니다. 낼 수도 없습니다. 왜 못 내죠? 못 내는 이유가 뭐야? 시험 문제다 뭐라고 했어? 다음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군 계획 조례에 의하면 이 지랄로 시험 문제를 했습니다. 그럼 누구도 못 풀을까? 강서구 주민들도 시험 문제 못 풉니다. 네, 조례는 공부 안 하셨으니까. 누구는 열받을까? 저 부산 기장군에 있는 사람은 진짜 열받습니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사람이 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를 왜 외워야 됩니까? 평생 강서구 갈 일이 없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전국의 시험 문제는 동일하다, 다르다? 동일한 시험 문제거든. 근데 각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를 내면은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풉니까? 공부도 못할 뿐더러 그걸 낼 수도 내봤자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국의 시험 문제는 동일하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하고 명령, 법령 여기까지만 시험 보는 거지 조례는 시험 문제 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실무하실 때는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조례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관심 중에 하나가 뭐죠? 재개발, 재건축. 되게 관심 많죠? 그럼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럼 뭘 공부하면 돼? 아니야. 왜 조례가 먼저 나와? 왜 조례가 먼저 나와? 상위법부터 공부해야지 왜 하위법부터 정리하냐? 상위법 우선의 원칙인데 상위법 정리해야지.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는 거 공부 안 할래? 하셔야 되잖아요. 법률, 무슨 법? 아까 6개 법률 중에 무슨 법? 쉬는 시간 좀 한 번만 더 외워놓지 좀. 뭐라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다시 한번 무슨 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또 숙제 냈다고 또 한 달 후에 검사할 거니까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는 거 막 1시간 전에 공부한 거야. 다시 한번 무슨 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거 먼저 공부하셔야 되잖아. 맞죠?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뭐가 나온다? 재개발 사업은 이렇게 하고 재건축 사업은 이렇게 하라는 절차가 쫙 나옵니다. 자, 공부하셨어. 공법 80점 맞고 붙었어. 거의 그러면 거의 만점 맞은 거야. 그러면 아까 10문제 빼라 그랬죠? 그럼 거의 만점입니다. 자, 그럼 80점 맞고 붙었어. 자신 있대. 담당 공무원한테 따지러 갔어. 야, 우리 지역 여기 재개발 사업 한다면서 법에 보면 이렇게 됐는데 니들 하는 거 보니까 이거랑 다르다? 왜 다르게 하냐? 따지러 갔더니 공무원이 뭐라고 하죠? 막 떠듭니다. 뭐라고? 말귀를 못 알아듣겠는 거야. 아니, 정비법에 대해서 내가 도산데 왜 못 알아들을까? 조례 갖고 얘기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조례는 더 구체화된 겁니다. 법률하고는 이 정도 굵직한 거죠? 더 세부적인 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여기까지는 공부했는데 더 들어가면 뭐가 나온다? 조례가 나오는데 그건 서울특별시에서만 적용되는 조례. 그게 이제 세부적인 거로 나와 있죠. 걔는 그것까지 공부해서 그거 갖고 달라드는데 여러분들은 뭐 하죠? 법률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만 공부하고 갖고서 얘기하니 말빨이 선다 안 선다? 안 섭니다. 조례도 법이라고 그랬어? 아니라고 그랬어? 법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건 공부 안 해놓고 가가지고 따지니 담당공무원이 뭐라죠? 가 이 새끼야 그럽니다. 가 이 새끼야 그럽니다. 왜? 말귀도 못 알아듣는 게 뭘 공부했다고 중개사실증 땄다고 다야? 가 그럽니다. 뭐까지 공부해야 돼? 실무할 때는 조례까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조심할 건 조례를 뒤지라고 공부해놓고 중개업 판단하면서 그 조례를 어디 가서 써먹더냐? 옆에 같은 부천시 가서 또 써먹습니다. 여기서 써먹은 걸 지가 주소 들은 게 있잖아. 기억한 게 있잖아. 그걸 어디 가서 써먹는다? 부천시 가서 써먹습니다. 작살나십니다. 그러셨다가는 부천가 뭐 해야 되죠? 부천시 조례를 따라야 됩니다. 물론 서울특별시 조례하고 부천시 조례가 같을 수도 있어. 경기도 조례하고 서울특별시 조례가 같을 수도 있어. 어떤 때는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됐다고 저기 가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 추측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 가면 무슨 법을 따라라? 로마법을 따라라. 잘하시네. 서울 가면 무슨 법을 따라라? 서울법. 경기도 가면 무슨 법을 따라? 경기도. 부천 가면 무슨 법을 따라? 부천법. 이거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 부른다? 조례. 이제 이해되죠? 예. 그래서 실무할 때 조례는 대단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 조례는 안 나기 때문에 어디까지만 외운다? 법률,
명령, 즉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요 정도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된다. 6개 법률 이 범위 내에서 시험 문제 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이번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내용들. 이게 법의 체계에 관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이제 여러분들 자료 보시면 한 페이지 넘어가요. 뭐가 나옵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로 넘어갑니다. 자, 저는 매 법률 할 때마다 이제 원래는 이 강의가 첫 강의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기초 강의니까 그냥 중간에 했는데 여기 뭐라 써 있죠? 항상 맑으면 사막이 된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야만 비옥한 땅이 된다. 맞습니까? 항상 맑으면 뭐가 된다고? 사막밖에 안 돼요.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그래야지 거기 비옥한 땅이 되는 거 맞아요? 예,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맑은 날씨만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살맛 안 날 겁니다. 항상 맑으면 행복할까? 물어보죠. 행복은 불행과 대비됐을 때 행복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맞을까? 불행한 걸 봐야 뭐 할 수 있어? 아, 이게 행복하구나 그런 거지. 맨날 행복하면 그게 행복인 줄 알까 모를까? 모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 항상 맑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행도 겪어봐야 행복의 진가도 느낄 수 있고 세상도 이게 살맛이 나는구나 이런 거지 항상 좋은 일만 있어서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걸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서 그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넘어가죠. 자, 전체적인 체계가 거기 쭉 나옵니다. 시험 문제 몇 문제 난다 그랬죠? 12문제. 여기서 몇 문제? 12문제. 자, 12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몇 문제를 맞춰야 될까? 9개는 맞추셔야 됩니다. 12개 중에 몇 문제? 9문제를 맞춰야 된다. 그게 여러분들 목표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용어정의. 원래는 법조문에 보면 21개가 나와요. 근데 21개를 뭐 다 알고, 그러니까 19개가 있는데 이 용어정의들 읽어보면 알아둘 수 있는 용어가 몇 개 없어요. 솔직히 보면 첫 번째 뭐라 됐어? 쭉 순서만 볼까요?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공동구, 광역시설, 공공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도시군 계획사업,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 중에 주소 들은 거, 눈에 보이는 거 몇 개 있습니까? 그죠? 예. 이게 공법이에요. 그러니 도대체 뭐 알아주지도 못하는 용어들을 이렇게 써놓고 했더냐. 이 중에 혹시 토지 같은 걸 가지고 계셨던 분들, 땅 같은 걸 가지고 계셨거나 또는 개발 행위를 조금 하신 분들은 그래도 몇 개 주워 듣는 거 나옵니다. 이 중에. 왜? 그 행위와 관련돼서 하다 보니까 있었으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토지를 갖고 있지 않고 집에서 맨날 그죠? 소뚜껑이나 돌리고 계셨던 분들은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공법이 어렵다. 용어를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하나하나 뭐부터 해야 됩니까? 용어 정의부터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어려운 게 용어 정의라고 들어가 봤더니 용어 정의 속에 또 뭐가 들어있다? 또 용어가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두 번째 나오는 광역도시계획이라고 나오죠? 광역도시계획이 뭘까? 그래서 찾아봤어. 뭐로 된지 아십니까?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뭐라고?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래요. 그랬더니 거기 또 무슨 말이 나와? 광역계획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공법이 어려운 게 용어정의라고 해서 들어봤더니 용어 속에 또 뭐가 나온다? 또 용어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 속에 용어를 또 알아야 되지. 그래서 다시 거기까지 한참 내려가서 알고 그 다음 단계로 또 올라와서 이거구나. 이렇게 한참 내려갔다 다시 올라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죠. 산에 여러분들 탈 때 그냥 쭉 계속 오르막길만 있으면 그래도 갈만해. 근데 어떨 때가 제일 힘들죠?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저기 산 정상 같아. 야, 다 왔다. 웬걸? 올라가 보니까 뭐죠? 약간 내리막길이야. 그러다 또 뭐죠? 또 오르막길이야. 그럼 좀 내려가 또. 그럼 내려간 거 맞고 또 뭐 해야 돼? 더 올라가야 되잖아. 그죠? 또 올라갔어. 저기 꼭대기 보인다. 가봤더니 뭐 하죠? 또 거기가 아니라 또 내려갔다 또 올라갑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계속 갑니다. 사람 뒤지게 지쳐버립니다. 그죠? 그게 바로 이것도 똑같은 거야. 용어정의가 그냥 한 번 용어정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용어 속에 또 밑에 들어가서 용어가 있고 또 용어가 있고 또 용어가 있고 그 용어를 정확하게 내 거로 다 숙지해야 비로소 이게 전체적으로 무슨 뜻이다 라는 걸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는 거. 이게 무슨 과목? 부동산 공법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 용어들 하나씩 다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처음에는 좀 힘들어.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반복을 해야 돼.
공부하는 건 뭐밖에 없다? 반복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죠?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처음부터 있으면서 엄마가 자꾸 얘기를 걸어주잖아. 그죠? 아기한테 뱃속에 있을 때 얘기하죠? 태어나고 나서 걔가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게 한 돌 가까이 돼야지 이제 엄마, 맘마 뭐 단어 찾기 시작하죠? 그 첫 단어 떨어질 때 엄마가 그보다 세상에서 기쁜 일이 없다면서. 그죠? 아기가 뭔가 말할 때. 근데 말도 많이 하지 않아. 딱 두 단어예요. 그죠? 뭐야? 엄마하고 맘마밖에 몰라. 그죠? 엄마. 아, 요렇게 생긴 게 요게 엄마구나. 나 배고픈데? 그때 뭐라 한다? 맘마. 그래서 엄마, 맘마. 걔는 두 개만 알으면 돼. 아빠도 몰라, 아직은. 그죠? 아빠라는 새끼가 저 새끼 뭐 하는 새끼인지 그거 신경 안 써. 그냥 맨날 보던 사람이 엄마하고 맘마밖에 없으니까. 그 두 단어입니다. 그게 입에서 나오는데 얼마나 들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5,000번을 들어야 된답니다. 5,000번. 5,000번을 들으면 아기가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온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똑같이 지금 뭐 한 거야?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제 나온 아기랑 똑같은 거예요. 공법에 대해서 아는 게 뭐 있습니까? 세상 처음 보는 과목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뭐 해야 돼?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것들이 다 뭐 해야 되죠? 반복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기같이 5,000번 들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보고 듣고 하면서 반복을 해야 이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입도 안 떨어집니다. 참 힘들어. 그래도 자꾸 해야 돼. 근데 눈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공부는 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뭐로 하는 건지 아십니까? 입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눈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말로 소리내서 떠드십시오. 말로 표현하십시오. 그럼 말로 공부하면 눈으로 보면서 말로 다 떠들면서 내 말을 내 귀로 듣잖아. 이 기억력이라는 게 눈으로 들어가서 머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그거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야. 복합적으로 들어간답니다. 뭐 해야 돼? 눈으로 들어가면서 입으로 다 입의 구조 이게 발음하는 거로다 하면서 그게 이 뇌에 그게 자극을 주면서 익혀지면서 입 구조가 익혀지면서 동시에 귀를 통해서 또 들어가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애울 때는 어떻게 해오라? 소리내서 애우십시오. 그게 최선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암기했다는 게 애웠는지 못 애웠는지는 어떻게 검증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걸 애웠어. 써봐도 돼. 근데 쓰는 건 더 정확한 걸 의미하고 내가 이걸 애웠잖아. 애웠는지는 어떻게 하면 되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시면 됩니다. 이걸 봤죠? 고개를 들어 하늘 봐서 그걸 입으로 지금 표현해봐. 광역도시 계획안,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내가 말로 해봤어. 말 됐어 안 됐어? 됐습니다. 그러면 정리된 거야. 물론 몇 시간 안 가겠지만 아니면 며칠 안 가겠지만 또 까먹겠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해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고 이걸 내가 말로 다 표현했을 때 표현이 나오면 뭐 된 거죠? 공부된 겁니다. 저 친구가 말했듯이 손으로 써서 써준다? 그러면 공부된 겁니다. 그게 막상 눈으로 본 거하고 생각한 거하고 막상 말로 하거나 문장으로 쓰는 게 똑같지가 않습니다. 쓰다 보면 반드시 뭐 한다? 막혀버려. 어느 단어에서 막혀버려.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분명히 그럴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걸 자꾸 말로 표현하고 써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 꼴이 익혀나가는 작업, 그거 이외에는 공법을 정복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숙제되는 거 있잖아. 이건 꼭 외우세요. 꼭 외우세요. 얘기하는 거. 이것만이라도 정리하면서 오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수준에 오릅니다. 언제쯤일까? 아마 한 5, 6월 달쯤 될 겁니다. 5, 6월 정도 되면은 그때 와서 이제 교수님한테 질문하러 옵니다. 교수님, 이거 이런 내용 있잖아요. 그럼 내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속으로 참 많이 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혀도 안 들어가지고 그냥 버벅거리고 앉아있다가 5, 6월 달 됐더니 그때서는 자연스럽게 그 광역도시가 있잖아요. 그 광역국은 지정해 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질문하거든. 혀도 안 들어가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질문할 정도 되는 그 단계가 올 거란 얘기입니다. 그건 뭐밖에 없다? 반복하다 보면 그 수준에 올라갈 거라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 어렵긴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내 거로 소화시킬 수 있다. 자, 본론 내용 볼까요? 크게 두 가지야. 본론 내용은 행정계획 수립하는 내용하고 또 하나 개발행위 하는 거고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까 우리나라 국토에다 뭐부터 수립한다 그랬죠? 계획부터 수립한다 그랬잖아. 그 계획에 맞춰 국토를 뭐하자? 이용하고 개발하고 보존한다 그랬죠. 그때 이용, 개발, 보존했는데 법조문에서는 이용자만 써놨어. 근데 사실은 이용과 개발과 보존을 구분한다면 굳이 시험 문제 날 건 아니야. 그냥 구분한다면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용, 개발, 보존의 차이점. 이용, 현재. 개발, 미래. 보존, 과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죠? 지금 쓰고 있는 대로 토지를 이용하고 건축물을 이용하고 있으면 돼. 그럼 그대로 가는 거예요. 현재야. 이용은. 개발은 미래죠. 더 나은 상태로 바꾸자. 이게 개발이죠?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거죠. 그건 개발이죠. 근데 개발을 잘못하면 무슨 개발된다? 난개발된다. 그건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난개발을 막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보전은 뭐 하는 거죠? 과거 그대로 두자는 얘기입니다. 그거 가급적 흔들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두자요? 그러니까 이용은 현재를 보는 것이고 개발은 미래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전은 과거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바로 미래입니다. 개발입니다. 개발 함부로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개발행위 하려면 뭐 바꿔라? 허가 바꿔라. 개발과 관련된 내용들. 이것이 여기서 다루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본론 내용 크게 두 가지지만 계획 수립에 관한 거하고 개발행위에 관한 것 두 가지가 국토위계 및 이후행 여러분들 전체적인 흐름이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타인의 토지 출입 등 청문이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30일의 시험에서 요 놈은 청문이 시험 문제 났습니다. 청문이라는 게 시험 문제 났습니다. 근데 타인의 토지 출입 등에 관한 걸 왜 법에다 규정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법을 만들 때는 심심해서 만들까요? 뭔가 필요하니까 만들까요? 물론 심심해서 만드는 새끼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는 없을 거야. 그죠? 분명히 이 사회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만드는 게 뭐죠? 그게 법이잖아. 그래서 법은 만드는 이유, 반드시 존재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문 하나하나다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던 어떤 그 배경, 사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맞겠죠? 따라서 일단 법을 만들 때 타인의 토지 출입하는 걸 굳이 법에다 왜 집어넣었을까 얘기입니다. 자, 행정과 관련된 어떤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행정계획을 수립하려다 보니까 어떤 현장에 가서 조사 측량을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조사 측량을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저기가 보이는지 올라가서 조사 측량해 보이지 골짜기 속에 처박혀가지고 뭐가 보여야 조사 측량을 하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남의 땅에 들어가서 요 땅에 들어가면 여기가 잘 보여. 조사 측량하기가 딱 좋은 장소야. 여기 들어가서 측량기를 들이대고 저쪽을 들여다보면 잘 보겠다. 이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땅 들어가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되죠? 상식으로 접근해. 저분 땅에 들어가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되죠? 그냥 들어가면 됩니까? 아니잖아. 남의 땅이잖아. 뭐 하면 돼? 소유자의 허락, 승낙, 어떤 동의 가져와. 어쨌든 오케이. 그럼 한마디로 오케이 받으면 되죠? 저분의 땅에 들어갔으면 내가 승낙이나 허락이나 동의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갔어. 인상 좋게 생겼다. 인상 좋다고 내가 말씀드렸어. 저 들어가도 될까요? 아, 된대. 거봐, 인상 좋잖아. 막 그러잖아. 속았지. 그래서 들어가면 돼. 들어가서 조사 측량하고 나오면 돼. 끝이죠. 간단합니다. 문제는 인상이 더럽게 생겼습니다. 사람 보통 깐깐하게 아닌가. 자, 들어가도 될까요? 안 된대. 금방 알아들었어. 셔하게 생겼다. 금방 알아듣는 거 보니까. 이런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다음에 들어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또 뭐라죠? 그때도 끄떡끄떡거리는 사람이 있어. 그럼 이건 답답한 거야. 나는 분명히 뭐라 했는데, 인상 더럽다고 얘기했는데, 그런데도 끄떡끄떡거리면 말이 안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금방 알아들으셨어. 자, 내가 들어가도 돼요? 그랬더니 안 된대. 왜 안 돼요? 그랬더니 여기 지금 씨앗을 심어가지고 새싹들이 막씩 나와 있는데, 여기 밟고 다니면 그 싹 다 뒤지잖아. 안 돼. 여기 지금 뭐 심어놔가지고 저기 중요한 거 심어놨어. 안 돼. 못 들어온답니다. 그럼 여기가 아니면 조사 측량할 곳이 없어. 못 들어가잖아. 그죠? 그때는 조사 측량을 못하니까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죠? 이 계획이 내 개인의 이익으로 한 게 아니라 전체를 위한 이익으로 위한 계획인데 못 들어가죠?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협의? 안 됐잖아. 돈 줄게요. 그때는 돈 줄게요. 제가 들어가는 좀 되잖아. 자, 인상 더럽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예, 들어가 돈 줄게요. 돼요? 금방 또 마음이 약해지네. 인상 더럽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예, 안 된다고 그러잖아. 아니 돈이고 뭐고 필요 없다는데 네가 뭔데 남의 땅에 들어오냐? 돈도 필요 없대. 자, 보상하겠다는데도 안 된대.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겼잖아. 더 이상 안 되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법에서 규정한 게 바로 그겁니다. 여기 거기서부터야. 지금 좀 전에 말한 것까지는 뭘까요? 민법입니다. 그건 공법의 영역이 아닙니다. 아까 민법은 수평적인 관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니들 둘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얘기입니다. 민법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들어가려면 뭐 받으라는 얘기야? 그 타인의 동의를 받아라 라고 돼 있으니까 뭐만 이루어지면 돼? 들어가도 될까요? 오케이. 얼마 줄래? 10만 원. 주요. 주기로 했대. 이건 뭐죠? 민법상 계약이죠.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표시합치. 이래서 계약이 이루어졌잖아. 그건 무슨 법에서 다룬다? 민법에서 다루는 겁니다. 근데 민법 갖고 해결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 내가 돈 준다는데도 지가 싫다는데, 안 된다는데. 못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공법에 뭐라 그랬죠? 주제. 안 돼? 하는 것도 뭐죠? 또는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어. 야, 안 돼? 무슨 소리야? 비켜, 씨, 내가 들어갈래. 이게 뭐죠? 이게 공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공법은 국민들의 권한을,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게 공법이다 보니까 이분이 안 돼요 그래도 들어갈 수 있도록 어디서 만들었다? 공법에서 규정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이분 땅에 들어가고 싶으면 이분하고 더 이상 협상하지 않습니다. 누구 찾아갈까? 관악구에게 장을 찾아갑니다. 여기 관악구 회장이 누구야? 강서구 관악구 회장이 누굽니까? 강서구 관악구 회장이 누굽니까? 강서구 구청장 한 사람 손들어. 내가 아까 분명히 좋은 시간에 관악구에게 장은 누구라 그랬죠?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서울에서는 누구다? 서울특별시장이라 했죠. 언제 구청장이라고 그랬어. 한 시간 전에 얘기했는데. 그거 봐. 공법이라는 게 그게 어려운 거야. 지금 내가 말씀드렸듯이 약간 뭐가 아직도 정리가 안 됐으니까 행정주의자 체계도가 아직 머릿속에서 정확하게 안 그려지잖아. 그러니까 관악구청 여기 어디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면 누구다? 서울특별시장이지. 구청장은 관악구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굴 찾아가야 돼? 서울특별시장 찾아가야지. 구청장한테 갔다가 다시 서울특별시장 갈래? 두 번 갔어야 돼 그럼. 그죠? 안 된다는 얘기야. 바로 누구 찾는다? 서울특별시장 갑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아까 누구한테 가야 되지라는 게 먼저 정리를 해야 그걸 외워야 그 다음에 내가 서울특별시 강서구라고 강서구만 강조하니까 또 갑자기 뭐죠? 강서구 정자 함정에 빠져가지고 또 콕 빠져버렸어. 그럼 안 돼. 강서구라고 나는 강조했지만 사실은 그건 함정이었어. 뭐가 나타? 서울특별시장. 이 사람이 관악구장입니다. 그죠? 그자한테 가서 뭐라 하죠? 내가 저분 땅에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저놈 인간이 못 들어오게 한다는데 보상비 주는 것도 싫다는데 이런 조사 측량이 꼭 필요하니까 들어갈 수 있도록 뭐 내주세요? 허가 내주세요. 허가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특별시에 조사해봅니다. 이 사람이 들어가서 조사하고자는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강제로 들어갈 만큼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그걸 조사합니다. 그때는 심사해봤더니 맞아. 이거는 그 계획으로 해서 꼭 들어가야 돼. 그럼 뭐 되죠? 허가증을 내줍니다. 그럼 허가증 받고 와. 그래서 이 사람 땅에 출입하려면 며칠 전까지만 알리면 되더냐? 출입 예정일 7일 전까지만 알리면 됩니다. 그래서 7일 전까지만 가가지고 야 당신 땅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너 그리 알고 있어라 라고 통지하면 됩니다. 이분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분이 어떤 반응을 할까? 7일 후에 들어온다고? 알았어 그럴까? 야 아까 안 된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말할까? 아까 안 된다고 그랬잖아. 왔을 때 돈도 싫다고 그랬죠?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다시 가서 서울특별시한테 허가받고 왔죠? 이분한테 이제 7일 후에는 내가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이분의 반응은 100%. 아니 무슨 소리야. 안 된다고 그랬는데 네가 뭔데 남의 땅에 들어와 이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나는 뭐라고 얘기한다? 서울특별시한테 허가받았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또 이분이 뭐라고 한다? 이 땅이 그 새끼 거냐? 그럽니다. 이 땅이 그 새끼가 누구죠? 서울특별시장이나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맞죠? 맞습니까? 서울특별시장 겁니까? 이 땅이? 누구 땅인데? 내 땅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기분 나쁜 거죠. 아니 내 땅을 지껏지게 뭔데 들어가라 마라 그래? 이 소리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나올 거잖아. 그럼 이제 나는 뭐라고 한다? 딱 한마디만 한다. 몰라. 법이 그렇대. 간단합니다. 뭐라고? 몰라. 법이 그렇대. 나는 몰라. 그냥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7일 전까지만 통지했고 7일에 네 땅 내가 들어간다? 이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만들었어? 법이 그렇더라. 국토이계미 이용여러분들에서 타인의 토지 출입하는 걸 그렇게 하면 된다고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분이 동의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도 강제로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입만 그렇게 이 사람 동의 없이 들어갈 수 있지 출입이 아니라 또 비껴봐. 내가 당분간 네 땅 좀 쓰자. 그런 것도 있어요. 단순한 출입이 아니야. 너 비껴. 그 땅 내가 좀 당분간 쓸게. 그럴 수도 있어. 어떤 경우냐면 도로 만들어. 도로를 옆에다 만들거든요. 그럼 도로 만들려면 모래, 장화, 시멘트 같은 자재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그거 어디다 싸놔야 돼? 도로 만드는 땅 가운데다 싸놔야 됩니까? 옆에 있는 땅에다 싸놔야 됩니까? 집에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놨다가 뭐 청소하다가 또 이거 옆으로 옮겨야 되고 또 옮겨야 되고 짜증 되게 나죠. 거기 있는 거 옮기고 하려면 같은 안에서는 모래자가 시멘트 쌓으면 공사할 때 걸리적거리니까 또 옮겨야 되죠. 그러니까 일찌감치 옆에 있는 땅에다 모래자가 시멘트를 쌓아놓고 싶어.
그때는 너 좀 비껴봐. 네 땅 좀 내가 도로공사하는 동안만 내가 임시적으로 좀 일시적으로 사용하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또 있어요. 그것도 강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강제지만은 사실은 먼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가가지고 이분한테 당신 좀 비키실래요? 내가 그 땅 좀 쓰려고 하는데 대신 뭐는 주겠다. 보상비, 사용료는 드리겠습니다. 보상비는 드리겠습니다. 라는 조건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안 돼요 그러면 못하는 겁니다. 원칙은. 그런데 원칙을 해. 근데 그때는 뭐 하면 되죠? 그죠? 이분이 어디 사는지 몰라. 주소나 거수가 불명이야. 근데 내가 아는데도 사실 모른 척하고 지라면 돼. 그죠? 알아도 모른 척 하면 돼. 몰라. 그때 누구 찾아가죠? 예, 다시 서울특별시나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 내가 동의를 구하려고 했더니 어디 사는지 알아야 동의를 구하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자는 얘기야. 나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허가 내주세요. 동의받고 들어가서 내가 일시사용 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물 변경 제거 하는 것도 그때는 가능합니다. 어쨌든 법에서 그런 타인의 토지 출입 등에 관한 절차를 이렇게 하라고 어디서 규정하고 있다? 바로 법에서 그런 강제적인 내용들도 규정하고 있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요거 청문은 뭘까? 청문. 원래 청문회라고 들어보셨죠? 국회의원들 삔둘러 앉아가지고 그죠? 가운데 장관 후보자 앉혀놓고 그냥 사정없이 때려버리죠? 때리다 이렇게 때리는 건 아니고 말로 다 때리죠? 엄청나게 때리잖아. 그죠? 어떤 때는 꼭 죄인 신문하듯이 당신 이랬어 안 했어?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막 이러면서 막 무슨 꼭 애들 혼내키는 것보다 더 혼내키듯이 막 이렇게 몰아붙이잖아. 그죠? 장관들 찐땀 뻘뻘 흘려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 그런 청문이 아니고 여기는 그런 청문이 아니야. 이때 청문회는 뭐하다냐? 자, 어떤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당신한테 이런 권한을 줄게 라고 부여를 해줬어. 근데 이분이 그 권한을 부여받는 과정에서 이 권한을 주는 사람한테 속였어. 나를 속여가지고 부당하게 그런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권한 준 걸 취소할까 그대로 둘까? 취소해야죠. 나를 속였으니까. 따라서 속여서 네가 그런 권한을 받았으니까 내가 권한 준 걸 뭐 하려고 한다? 취소시켜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그냥 싸가지 없이 했으니까 일방 취소일까? 불러다 놓고 얘기 좀 들어볼까? 예, 그때 불러다 놓고 얘기 좀 들어봅니다. 아줌마 와보셔. 왜 그런 짓 했어? 왜 나 속였어? 그냥 뭐 할 말 있어야지. 속인 게 맞는데 그럼 할 말 없잖아. 그죠? 그래도 들어봅니다. 한마디. 그러니까 출석 안 할 수도 있어. 어차피 뭐 난 취소도 안 할 건데 뻔한데 뭐 가면 뭐해. 그냥 시간 남는데 나 출석 안 할래요. 알아서 결정하세요. 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세상 살다 보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꼭 속이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부당하게 꼭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불가피했었다. 라는 사유가 있을 수 있죠. 들어봤더니 뭐죠? 눈물이 쭉 빠집니다. 나도.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나도 이해가 돼. 그러면 취소할까 봐줄까? 취소해야 돼? 그럼 청문회 왜 연애야? 안 연다 그러면. 그죠? 어차피 취소할 거면 그냥 청문회 열지 말지. 그냥 취소해버리지. 예, 이게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건데 불러다 놓고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분 걸 봐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 진짜 사정이 있는지 들어보죠? 괜찮다. 그래 알았어. 그러면 봐줄게. 이번 건. 그죠? 그런 정상참작위에서 들어보는 절차를 뭐란다? 청문 절차를 따라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세 가지가 이번에 다음 중 청문 사유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고르시오. 그 중에 두 가지만 써놓고 그 두 가지를 고른 걸 번호를 고르시오라는 게 시험 문제로 나왔던 겁니다. 아셨죠? 한 번 났으니까 몇 년 동안 안 나니까 여러분들 시험 볼 때까지는 안 날 겁니다.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10년에 한 번 날뚱말뚱하는 문제거든. 그렇다고 또 10년에 한 번이니까 올해 내고 내년에 또 내도 그리고 20년 동안 안 내면 돼요. 낼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는 여러분들 내년 시험에서는 안 날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흐름. 그 중에 이제 뭐가 나오죠? 행정계획 수립에 관한 거, 그다음에 개발행에 관한 거,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쉬었다 가시죠.